미국 내 폭력 시위가 계속되면서 미니애폴리스와 LA 등에서 79건의 한인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주 방위군이 투입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폭동을 진압하겠다고 밝힌 뒤 태연하게 교회에 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국민에게 20만 원씩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반겼습니다. 첫 번째 지원받은 것도 예민하게 썼고 두 번째도 지원해준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충남 천안에서 9살 어린이가 여행용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중태입니다. 의붓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3시간 동안 가방에 가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의 용의자는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개그맨은 지난달까지 KBS 개그 콘서트에 출연했습니다. 지난해 6월 추첨한 로또 1등 48억 원의 주인이 지급 만료일인 오늘까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첨금은 독보로 기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설치에 반대했던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윤미향 사태에 당 지도부가 항구령을 내리고 의원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게 정상이냐며 반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이 동정민입니다. 28년 전 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던 LA 폭동 기억나시죠? 그때처럼 우리 한인 상점들이 수십 곳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LA 폭동 이후 누구도 꺼내들지 않았던 폭동 진압법 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언제든지 연방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경고인데 대통령 말이 떨어지자 워싱턴 상공에는 진짜 전투 헬기가 떴습니다. 첫 소식 한수아 기자입니다. 백악관 로지가든이 헬리콥터와 사이렌 소리로 어수선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We will end it now. If a city or state refuses to take the actions, then I will deploy the United States military and quickly solve the problem for them. 연설을 마친 뒤에는 백악관을 나와 직선거리로 200m 앞에 있는 인근 교회까지 성경책을 들고 걸었습니다. 주말 동안 벙커에 숨었었던 보도를 의식한 행보였습니다. 이렇게 걸어 도착한 교회에선 참모들과 사진만 찍고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의 안전 확보를 위해 행사 전 최루탄과 고무총을 쏘아 평화롭게 집회 중이던 이들까지 쫓아냈습니다. We have a great country. That's my thoughts. It's not going to take long to see what's going on. It's coming back. It's coming back strong. It'll be greater than ever before. 대통령의 군 투입 방침 이후 워싱턴 DC 상공에는 실제로 미 육군 블랙호크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12층보다 낮게 저공 위협 비행을 하자 강풍이 불고 나뭇가지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식 강경 대응이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And when you have somebody in power who breathes oxygen to the hatred of the rocks, it comes out through the rocks. 백인 총격의 숨진 흑인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찬송가 하나로 갈등을 진정시켰던 전임 대통령과 대조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 전역에서 이번 시위로 최소 5,600명이 체포된 가운데 경찰과 시위대 간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이번 시위를 촉발한 이 경찰의 목누르기 진압 방식이 논란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다는 말을 남기고 사망한 흑인 남성과 같은 목누르기 체포가 시애틀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근 5년간 시민 44명의 의식을 잃다 보니 공권력의 과도한 면책권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미국 시애틀의 한 거리. 경찰 2명이 남성을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경찰이 자신의 무릎을 이용해 시위 참가자의 목을 누릅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강하게 항의했고 다른 경찰이 동료의 무릎을 옆으로 떼어냈습니다. 당시 이 경찰은 10초 넘게 시위 참가자의 목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흑인 남성을 숨지게 한 비슷한 방식으로 경찰이 진압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목 누르기 체포 방식은 최근 5년간 240번 가까이 사용됐고 44명이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경찰은 시위 참가 대학생들에게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경찰은 무자비하게 제압해도 면책 특권을 갖고 있어 공권력 남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도 선의로 법을 위반하더라도 면책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The evidence is consistent with mechanical asphyxia as the cause of death and homicide as the manner of death. 유족 측은 투표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o this peacefully. Please. Let's do this another way. Let's stop thinking that our voice don't matter and vote. 흑인 남성을 숨지게 한 경찰은 3급 살인죄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플로이드의 죽음이 남일 같지 않은 흑인 청년들, 시위 도중 감정이 격해져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그를 한 백인 경찰이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뉴욕시장은 시위에 참가했다 체포된 자신의 딸이 자랑스럽다며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루이지애나주 실버포트에서 열린 추모 시위. 격한 구호와 함께 경찰과의 대치 상황이 벌어집니다. 시위 도중 한 소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이 모습을 발견한 백인 경찰관이 천천히 다가갑니다. 경찰관이 건넨 위로의 말에 소년의 흐느낌이 커지고 호응하는 경찰관의 품에서 감정을 추스립니다. 실버포트뿐 아니라 미국 곳곳의 시위 현장에서 백인 경찰관들을 보낸 호응과 위로가 감동을 전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자신의 딸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며 변화를 위해 행동을 취한 딸이 자랑스럽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 will let her speak for herself in any way that she wants to, but I admire that she was out there trying to change something that 기업들도 SNS 광고를 통해 시위대를 지지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무엇이든 하라는 대표적인 슬로건을 하지 말라로 바꿔 인종차별을 모른 척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아디다스, 넷플릭스 등 세계적 기업들도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LA 폭동 때도 흑백 갈등으로 촉발되긴 했지만 이 정작 약탈의 피해는 우리 한인들이 많이 입었는데요. 이번에도 미 전역에서 한인 상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약탈 모습이 담긴 CCTV를 저희가 입수했는데 이 마지막 하나까지 싹싹 긁어가며 5시간 동안 약탈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상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뒤집니다. 한 남성은 아예 진열대로 올라가더니 두리번거리며 훔칠 물건을 찾습니다. 다른 남성도 진열대를 넘으며 손에 잡히는 대로 옷을 가져갑니다. 당시 상점 CCTV에 담긴 이들의 약탈은 대낮부터 시작해 1시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도 이제 3시 반에 딱 뚫렸죠, 이게. 상점에 들어온 한 여성은 아예 상자를 올려놓은 채 스포츠 용품들을 싹쓸이했고 일부 남성들은 상자째 들고 상점을 유유히 나갔습니다. 젊은 애들이 뚫린 가게 있으면 쫙 글로 파킹하는 거예요. 이처럼 5시간 가까이 약탈이 이어진 뒤 가게 안은 초토화됐습니다. 다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무차별적인 약탈은 미국 전역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나이키 매장에선 상자를 갖고 나온 사람들이 서로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전자제품도 약탈 대상입니다. 매장 안은 누군가 허공으로 던진 신형 휴대전화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약탈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한인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특히 28년 전 악몽의 경험이 있는 LA 한인들은 내 몸은 내가 지키겠다며 총까지 구입하며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이 주 방위군까지 투입된 이 긴박한 LA 코리안타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곳곳에 유리창이 깨져 있고 경찰들이 시위대를 진압합니다. 시위대는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오후 5시부터 이곳에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이곳은 한인타운과 불과 5km 떨어진 곳입니다. 이미 약탈 피해를 입은 LA 한인타운엔 경찰차가 수시로 순찰을 돕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약탈 행위에 한인들은 스스로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상이 되면 다 빼면 되지. 돈 산다는 거는 옛날 국가 사람들 자기 생존권을 지키니까. 92년 총기 무장을 하고 옥상에 올라가 목숨을 걸고 가게를 지킨 한인들. 폭력 수위가 높아지자 미국인들 사이에선 루프 코리안처럼 무장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저쪽은 대개인들이 많아서 보호해야 되는데 그 경찰이 저희 하는 것만 보면 얘들이 사과해줬다는 생각이 나는 그 미심쩍. 실제 LA 인근 총기상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고 일부 총기상은 약탈을 우려해 문을 닫았습니다. 급기야 LA 카운티와 한인회가 나서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So there is no need for any type of vigilantism because guns only escalate the situation. 코로나19 셧다운에 이어 이번 시위 사태로 한인타운에는 수시로 통행금지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생계 걱정에 가게 문을 열어봤지만 역시나 찾는 손님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가게 손님 하나도 없잖아요. 지옥이야 지옥. 지금으로서는. 시위 사태 때문에 거리두기나 방역 지침이 물거품이 된 탓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거기서 모였던 사람들이 코로나 많이 걸릴 거라고 이제. 정부가 확인한 미국 전역 한인 사회의 피해는 79건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약탈 피해가 속출하자 LA 한인타운 곳곳에 주 방위군이 전격 투입됐습니다.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한인타운 곳곳에 무장한 주 방위군이 배치돼 있고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이렇게 군용 차량까지 투입됐습니다. 주 방위군은 시위 사태가 끝날 때까지 LA 경찰과 함께 한인타운에 주둔할 예정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국민 대부분이 수령했고 이제 다 쓰신 분도 많을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1인당 20만 원씩 더 주자는 내용인데 정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강병규 기자가 시민들의 의견까지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자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기도는 3차 추경안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5,184만 명 기준으로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총 10조 3,68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지사의 추가 지원금 지급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결국은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더 해야 될 거고. 정부는 검토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아무래도 활기는 확실히 생긴 것 같고 상인들한테는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 지원 받은 것도 이제 요긴하게 썼고 두 번째도 지원해준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때는 그래도 차등을 두든지 아니면은 형편 피한 사람들은 좀 안 줘도 되지 않겠느냐. 전 국민한테 준다는 거는 너무 우리.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의 3차 추경안을 모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정부도 국민들이 소비를 하게 하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환급을 해주거나 소득공제 한도도 높아집니다. 박지혜 기자가 꼭 알아둘 정보 정리해드립니다.
여름 대목을 앞둔 가전제품 전시장. 몇몇 제품에 에너지 효율 1등급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고효율 제품을 사면 30만 원 한도에서 비용 10%를 돌려줍니다. 환급 혜택을 들으신 다음에 더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셨습니다. 전화 문의로는 한 20% 이상 증가가 됐고 구매율까지 하면 10% 이상은 증가가 됐습니다. 원래는 냉장고와 냉온수기, 세탁기 등 10개 품목만 환급 대상이었지만 최근 인기가 높아진 의류건조기도 추가됐습니다. 이 의류건조기는 200만 원짜리인데요. 환급 혜택을 받으면 20만 원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환급 예산을 기존보다 3배 늘려 총 4,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효율 제품을 산 뒤 영수증을 준비해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200에서 300만 원 선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소비 쪽은 위축된 가운데서 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소비 세력들이 결합이 되면 소비 쪽이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KTX를 편도 4회까지 탈 수 있는 7만 원 탑승권 등 다양한 교통 할인권도 나옵니다. 국내 숙박비는 도서 공연비와 마찬가지로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천 지역 교회 소모임과 관련된 확진자가 이틀 만에 최소 4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개척교회를 조사하려고 방문한 구청 공무원까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1,100명이 넘는 구청 직원들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구청 정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1,100명이 넘는 직원이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배대 조치된다고 원격 근무나 이제 비대면 민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 소속 42살 공무원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공무원은 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 부평 성진교회 조사를 위해 방문했다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 공무원은 교회 방문 뒤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공무원이 어제 접촉 과정에서 감염됐는지 이전부터 감염된 상태였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인천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는 지난달 31일 50대 여성 목사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교회 23곳에서 최소 45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30명, 서울 9명, 경기 6명 등 수도권 전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좁은 공간에서 밀접하게 모여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찬송 기도 등을 한 결과 73%에 달하는 참석자가 감염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어제까지 확인된 인천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 중 71%가 무증상자여서 조용한 전파가 이미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경기도가 2주간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린 시설 중에 결혼식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도 1m 거리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예비 부부들 결혼식을 취소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객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식장에 들어가기 전 손소독제를 뿌립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달라진 결혼식 풍경입니다. 경기도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리면서 결혼식장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하객 명단 작성과 1m 이상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고발 같은 법적 조치가 취해집니다. 결혼식을 코앞에 둔 예비 부부들은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선 지인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고민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고 아예 결혼하지 말라는 거냐는 격앙된 반응도 나옵니다. 뷔페 식사도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하객 입장에선 꺼려지고 그 책임은 이제 신랑 신부가 다 떠안게 되는 상황인 거죠. 예식장에는 예비 부부들의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더 연락을 주시는 거고.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결혼식을 하면 된다며 비난을 감수하고 모든 책임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부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망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다들 이제 너무 지치고 그냥 원망스럽고 그런 게 컸던 거죠. 좀 제일 축하받아야 하는 날인데 저희는 이제 시기를 잘못 만나서 거의 죄인이 된 기분인 거죠.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9살 남자아이가 여행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의붓 엄마가 혼낸다고 이 어린아이를 3시간 넘게 가뒀습니다. 병원에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소방대원과 경찰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들것에 남자아이를 싣고 나와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진통제 상태에서 이동을 했거든요. 1시간 정도 CPR을 했고요. 이 아파트에 사는 9살 아이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7시 25분쯤입니다. 이 아이는 여행용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일부 멍자국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의붓 엄마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의붓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가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 친아빠와 의붓 엄마는 1년 반 전 재혼한 뒤 친자식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사건 당시 친아빠는 출장 때문에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이웃들은 예전에도 이 아이가 우는 소리를 종종 들었다고 말합니다. 의붓 엄마는 지난달에도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애가 다쳐서 병원에 내원을 했는데 멍자국이 있으니까 의심스러워서 5월 7일 날 사회복지사가 신고했답니다. 경찰은 부모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학대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KBS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 용의자가 KBS 공채 개그맨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프리랜서인데 지난달에도 KBS 개그 콘서트에 출연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곳은 KBS 연구동 5층 여자 화장실입니다. 신고가 접수된 날은 장기 휴방을 앞뒀던 개그 콘서트 출연진이 같은 층에서 마지막으로 연습한 날이었습니다. 출연진 가운데 개그맨 한 명이 불법 장비를 설치한 용의자로 좁혀진 겁니다. 경찰이 조사 중인 남성은 지난달에도 개그 콘서트에 출연한 개그맨입니다. 촬영 장비가 발견된 연구동 5층에는 이 프로그램의 연습실이 있습니다. 용의자는 몇 년 전 KBS 개그맨 공채 시험에 합격한 개그맨으로 1년간 전속 계약이 끝난 뒤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측은 용의자에게 KBS 희극인 6등급을 부여하고 출연료를 지급해왔습니다. 어제 자진 출석한 용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주고받은 문자와 저장된 영상을 확인해 또 다른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또 다른 몰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발견되면 상습범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습적인 불법 촬영이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돼 최고 징역 10년 6개월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측은 용의자가 KBS 직원이 아니라며 개그맨인지 여부 등 해당 사실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되면 용의자를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고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 여부가 잠시 후 결정됩니다. 지금 유치장에 대기하며 판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낮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며 병원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오고돈 전 부산시장이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퇴 기자회견 40일 만이자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5일 만입니다. 부산 시민과 피해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검찰은 시장 지위를 이용해 업무 시간에 부하 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것은 명백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 뒤
동네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면서도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유치장에 들어간 지 2시간 만에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병원 치료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40분간 치료를 받은 뒤에야 유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풀려나지만 발부될 경우 최대 열흘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연이어서 성범죄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성 피해자들이 더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현역 육군 병사가 이 지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SNS에 유포해 군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피해 여성이 신고 의사를 처음 밝혔을 때 경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잡기 어려우니까 기대하지 마라. 서채리 기자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SNS에서 합성 음란물이 유포되는 피해를 당한 대학생 A씨가 경찰서 민원실을 찾은 건 지난해 12월. 하지만 경찰관은 잡기 어렵다는 예상부터 내놨다고 말합니다. 사이트라서 어차피 못 잡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소장 쓰기도 전에. 합성 음란물이 유포된 SNS 본사가 해외에 있어서 가해자를 찾는데 협조를 받기 어려울 거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최대한 범인을 잡을 수 있게끔 이제 경찰서를 간 건데 그렇게 바로 못 잡는다고 말을 해버리니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범인을 찾았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결국 A씨와 피해 여성들이 직접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음란물 합성에 도용된 사진이 올라왔던 피해 여성들의 SNS 계정 구독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겹치는 인물을 발견한 겁니다. 현역 육군 사병으로 복무 중인 A씨의 학과 동기였습니다. 경찰이 고소장 접수 뒤 한 달간 못 찾은 용의자를 피해자들이 직접 특정해 수사기관에 알린 겁니다. 당시 고소장 접수를 맡았던 경찰서 관계자는 범인 찾는 걸 포기하라고 권유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수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해외에 본사와 서버를 둔 SNS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자 중심의 대응과 수사 역량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로또 1등 당첨자가 수령액 48억 원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당첨금 날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드실 텐데 그 돈 어디로 가게 되는지 박정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는 로또 판매가 중단된 청주의 한 편의점. 2년 전 이곳에서 판매한 복권 한 장이 지난해 6월 1일 1등에 당첨됐습니다. 당첨금은 무려 48억 7,200만 원. 여기 로또 1등 났다고 평소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로또를 팔았는데 1등이 나왔다고 하니까 저도 조금 많이 놀란 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당첨금 지급 기한인 1년이 다 되도록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2등까지 되신 분들은 다 오셔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다 그랬거든요. 1등이 안 오시는 거예요. 기다려도 1년 다 돼도 안 오니까. 로또 1등 당첨자는 이곳 서울농협은행 본점에서 당첨금을 받아야 되는데요.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4시까지 나타나지 않아 당첨금은 국고로 기속됩니다. 지난 2018년 12월 이후 받아가지 않은 당첨금 중 최대 규모입니다. 주식회사 동행복권도 적극적으로 당첨금 주인을 찾았지만 끝내 수령하지 않은 겁니다. 지급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이제 전액 복권 기금으로 기록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이나 복지 사업에 사용됩니다. 만기가 2개월 앞으로 가까워진 1, 2등 미수령 당첨금은 89억 원이 넘습니다. 동행복권은 구입한 복권을 방치하지 말고 꼭 당첨 번호를 확인해보라고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의대 학생 90여 명이 온라인 중간고사 시험에서 집단 부정행위를 저질러 모두 0점 처리가 됐습니다. 인하대 소식이긴 하지만 서울 대학가에선 한 번은 터질 일이었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 수업뿐 아니라 시험도 온라인으로 치르다 보니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 인하대 의과대학에서 처음 부정행위가 시작된 건 지난 3월. 세 차례에 걸쳐 온라인으로 전공 필수 과목 단원평가를 치른 의대 2학년 학생들은 친한 학생들끼리 모여 문제를 풀었습니다.
1학년 학생들도 지난 4월 전공 필수 과목 중간고사 때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온라인 시험에서는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던 겁니다. 지난달 11일 부정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제보로 학교 측 조사는 시작됐고 전체 1, 2학년 109명 중 91명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하대는 부정행위를 한 의대생들의 시험 점수를 모두 0점 처리하고 사회봉사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학생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무거운 징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집중 반성하고 있고 또 자존심 관점 또는 온라인 수업했다는 특수사항을 고려해가지고 결정. 학생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당연히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일단 학교가 욕먹이는 것도 있고. 온라인 시험을 진행한 수도권 주요 대학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세대는 일부 학생들이 단원평가 때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 시험을 폐지했습니다. 한양대는 지난 5월 중간고사 당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지만 실제 적발된 학생은 없었습니다. 조만간 치러질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실적을 채우지 못한 직원은 살아있는 지렁이를 먹는다.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 중국 얘기입니다. 반복되는 중국 기업의 가혹행위, 성해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2, 1. 회사 조끼를 입은 한 여성이 물과 함께 손에 든 무언가를 꿀꺽 삼킵니다. 여성이 먹은 건 다름 아닌 지렁이. 또 다른 직원은 조금만 먹겠다고 했지만 나머지도 모두 입에 넣어야 했습니다. 중국의 한 인테리어 업체가 실적을 채우지 못한 직원에게 지렁이와 미꾸라지 등을 먹이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체벌을 피하려면 우리 돈으로 약 8만 5천 원을 낸 뒤 모든 직원에게 아침 식사를 사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 사장은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중국의 노동자는 9억 명에 달하는데요. 일부 고용주는 여전히 기업 문화라고 주장하며 직원들을 가혹하게 체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수천성에선 직원들에게 소변을 마시게 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고 2018년 구이저우성에서도 직원들을 허리띠로 때리고 오물을 마시게 해 논란이 됐습니다. 또 실적이 나쁜 직원들에게 두 손과 무릎으로 기어다니게 하거나 동료의 뺨을 때리도록 한 기업도 있습니다. 중국 노동법에는 고용주가 직원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신종 코로나19에 걸렸는데 얼굴이 검게 변한 중국 의사 기억하십니까? 호전되고 있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변한 채 안경을 쓰고 누워있는 환자. 지난 1월 코로나 환자를 돌보다 감염된 우한의 의사 후웨이펑입니다. 会导致脸部和头颈部的色素沉着，它们两个可能主要是与药物有关。 중국 관영 매체들은 지난 4월 상태가 좋아져 퇴원할 정도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차례 뇌출혈을 일으킨 뒤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결국 오늘 오전 사망했습니다. 의사 리원리양의 동료이기도 했던 그의 사망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에 무차별 노출됐던 우한 의료진의 안타까운 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배낭을 메고 두 팔로 아이를 안은 채 무작정 걷고 또 걷는 노동자들. मरना तो भाई मगर इस मौत से तो ये मौत ठीक है बच्चों की जान बच जाए अगर पहुंच गए तो ठीक है नहीं तो मरना तो है घर पहुंच गए तो बच भी सकते हैं यहाँ तो मरे हैं वैसे भी मरे. 한 20대 인도 남성은 열흘 동안 쉬지 않고 걸어서 네팔 국경 근처의 고향에 갔습니다. 열흘간 몸무게는 10kg이 빠졌습니다. 인도 정부는 경제 악화를 이유로 봉쇄령을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사리 고향으로 갔던 이주 노동자들도 다시 대도시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कहना क्या है जी काम के लिए प्रॉब्लम हो रही है काम के लिए वहां पे जा रहे हैं
पैसे बिल्कुल नहीं कमाने के लिए तो जाना पड़ेगा ना ये कारण बाकी कुछ नहीं है. 현재 누적 19만 명인 인도의 감염자가 봉쇄 완화를 계기로 폭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의 목을 눌러 제압하는 이 장면에 미국 전역이 분노했죠. 미국 경찰의 목 누르기 기술이 실제 대응 매뉴얼에 있었던 건지도 논란인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목 누르기는 팔이나 다리로 목을 압박해 상대방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미니애폴리스시 당국은 목 누르기가 경찰에서 금지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사실일까요? 팩트맨이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공식 매뉴얼을 확인해봤습니다. 30페이지가 넘는 물리력 행사 매뉴얼 중 경찰이 목 누르기 기술을 승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압박으로 상대방의 의식을 잃게 만드는 기술도 승인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동적으로 저항하는 사람에게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처럼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부분간 목 누르기를 한 건 매뉴얼을 벗어난 과잉 진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찰청에 확인해보니 상대의 행위에 따라 경찰은 5단계로 나눠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저항을 하는 3단계부터 목 압박 등의 기술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미국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교육에 활용되는 시연 영상을 보죠. 폭력을 쓰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에서 경찰이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수갑을 채우죠. 압박감을 느낄 수는 있어도 부상 위험이 적도록 해야 하고 체포 이후 저항이 없다면 물리력도 중단됩니다. 위해 감소 노력이라고 해서 3단계 이상을 안 넘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체포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치지 않게 해야 돼요. 과거에는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물리력을 행사했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세부 규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훈훈한 외모에 섬세한 연기력까지 갖춘 배우죠. 박보검이 해군 입대를 지원했습니다. 군악의장대 피아노 담당에 원서를 냈다는데 합격하면 8월 말에 입대합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많은 여성 팬을 설레게 한 배우 박보검이 해군에 지원했습니다. 지난달 해군본부 소속 군악의장대 문화홍보병 모집에 원서를 제출해 어제 실기평가와 면접을 치렀습니다. 모집 분야는 단 한 명 뽑는 피아노 담당입니다. 평소 팬미팅에서도 피아노와 노래 실력을 뽐냈던 박보검. 신분이 공개되지 않는 블라인드 실기평가에서도 수준급 실력을 선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무청은 해군이 평가한 실기와 면접 결과를 전달받아 오는 25일 합격 여부를 발표합니다. 박보검의 해군 지원은 소속사 일부만 알 만큼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고 조용히 이제 지원하는 거는 그냥 소수 몇몇 그 임원진들만 알고 있었어요. 합격하게 되면 박보검은 8월 31일 진해교육사령부에 해군병 669기 신병으로 입대합니다. 6주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해군본부 군악의장대에 배치되면 앞으로 교고지 부대와 주민 위문 공연 등을 하게 됩니다. 박보검의 해군 지원은 연평도에서 해군 수병으로 복무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연해병사 폐지 이후 장기를 살릴 수 있는 군악병으로 지원하는 연예계 추세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배우 조인성을 비롯해 슈퍼주니어 신동과 성민도 공군과 육군 군악대에서 복무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북한 어린이 유튜버처럼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는 사람이 국내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댓글까지 다는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Good afternoon. This is Una from Pyongyang. Today I come up with 3 new updates about DPRK. 평양의 은하로 자신을 소개하며 북한 소식을 전하는 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12,000명이 넘습니다. 북한 어린이 유튜버인 7살 수진이 역시 구독자가 4,800여 명에 달합니다. 한양한 텔레비전에서 엄마 아까도 내가 공부도 잘해.
우리 민족끼리, 조선의 오늘 같은 전통적인 북한 선전 매체들도 최근 유튜브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매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US 사이트로 지정돼 국내에서 접속이 안 되지만 유튜브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옥류관 냉면 배달되나요? 남조선 댓글도 읽나와 같은 농담과 궁금증이 섞인 댓글은 물론 꼭 한번 평양에 가보고 싶다 등 국내 이용자가 단 댓글도 상당수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는 제3자에게 공유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혼자 보는 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댓글을 달거나 계정을 구독하는 게 국가보안법 위반인지도 명확한 판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 유튜브를 차단할 수도 없습니다. 채널 폐쇄 권한이 해외 사업자인 유튜브에 있는 데다 계정 이름만 바꾸면 언제든 다시 영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 초 붉은별 TV는 계정 폐쇄 일주일 만에 뉴를 붙여 채널을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는 국정원 방심위 등과 대응 방안 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정의기억연대 관련 새로운 의혹 보도로 이어갑니다. 정 의원은 2018년 인터넷 관련 홍보 사업비로 3천만 원 가까이 썼다고 국세청에 공시를 했는데요. 이 사업비를 준 곳은 인쇄업체였습니다. 인쇄업체가 인터넷 사업도 맡았다는 걸까요? 남영주 기자입니다. 서울 을지로 인쇄소 거리에 있는 인쇄업체입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지난 2018년 국세청 공시자료에 홍보사업비로 2,965만여 원을 지급했다고 기록한 업체입니다. 정 의원 재무제표에서 이 2,965만 원을 어떤 사업에 썼는지 확인해봤습니다. 홍보물 제작비와 웹 홍보비, 홍보 관리비로 지출했다고 회계 처리했습니다. 인터넷 홍보 사업에 쓴 돈이 인쇄업체에 지급한 걸로 처리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쇄업체의 거래처 관계자는 이 인쇄업체의 일감이 인터넷 홍보와는 관련성이 낮다고 말합니다. 유튜브 같은 건 여기서 찍나요? 인쇄업체 측은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인터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서울에 있는 한 맥주집에 400여만 원만 지출하고도 국세청에는 3,300여만 원을 썼다고 동시에 부실회계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 의원은 지출처를 일일이 기록할 수 없어 대표 지출처만 적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연간 100만 원 넘는 지출은 돈을 지급한 사람이나 단체를 따로 공시해야 합니다. 정 의원의 인터넷 홍보 사업을 맡은 다른 업체가 있는데도 지출처는 이 인쇄업체만 기재했다면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널A는 정 의원의 해명을 들으려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 의원이 소명할 건 소명이 됐다고 감싸는 이해찬 대표가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도 불참하고 찾아오는 손님만 맞았습니다. 하지만 해명엔 적극적이었습니다. SNS엔 축하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적힌 당원들의 응원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노력하려 한다. 응원해주시면 더 큰 힘이 날 것 같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후엔 이해찬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밖에 모임이 있어서 갑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두 사람이 만난 건 처음으로 윤 의원이 인사차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의원이 김태년 원내대표와 남인순 최고위원과 함께 찾아왔다며 이 대표가 먼저 부른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윤 의원을 감쌌습니다. 1차적으로는 일단 소명할 건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 같고 또 이제 앞으로도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그때그때 소명할 수 있는 건 소명을 하고.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 대해선 직접 본 적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윤 의원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조그마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본인이 이렇게 의원회관에 들어앉아서 같은 당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격려를 받고 이럴 수가 전혀 없는 일입니다. 미래통합당 여성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 할머니를 공격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오늘 법정에 출석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 30분 후 갑자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며 재판을 다음에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장이 허용하지 않아 재판을 다 마친 뒤에는 기자들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시절인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는 재판 시작 30분 남짓 만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당 기자회견이 있어서 다음 기일에 해주면 안 되겠냐고 재판장에게 요청한 겁니다. 최 대표의 변호인도 나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도 되는지 물었지만 재판장은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 어떠한 피고인도 객관적 사유가 없으면 변경해주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사위 혹시 희망하시는 거는 재판이랑은 전혀 무관하다고 보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이런 식의 말씀을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아요. 재판이 끝난 지 25분 만에 국회에 도착한 최 대표는 재판부와 검찰 탓에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 일정이 빡빡해서 재판 연기가 안 됐고 검찰이 시간을 끄는 바람에 늦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쓴소리의 최후, 이 금태섭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징계를 받은 사실로 이 하루 종일 정치권이 시끄러웠어요. 네, 민주당 당원 500여 명이 지난 2월 금태섭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것은 해당 행위라면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는데요.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당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 전 의원도 오늘 오후에 다시 재고해달라 재심을 청구했던데요. 네, SNS에 긴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토론 없는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라며 당 징계에 반발했고요. 조국 윤미향 사태에 함구령을 내리고 의원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게 정상이냐며 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한마디 했죠? 네, 이해찬 대표는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강제 당론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법을 보면 의원은 소속 정당이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징계 사유가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 옛날부터 강제적 당론은 좀 심하다, 임의적 당론 정도고 어떠냐는 의견을 계속 기록을 해왔는데 강제적 당론이 과연 이 민주정당에 적합한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새정치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 강제적 당론 지향이 개혁 과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징계 시점도 논란이에요. 이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는 이미 꽤 지났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징계를 했느냐 이거죠? 맞습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금태섭 징계는 당내 윤미향을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기도 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이 의원들에게 당 결정에 토달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그래요. 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점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과 오늘 만난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 왜 웃는 게 아닐까요? 강기정 수석은 김종인 위원장 취임 축하차 국회를 찾았는데요. 두 사람 표정이 보시는 것처럼 밝긴 한데 악연이 있습니다. 2016년 총선 공천 당시 현역 의원이던 강기정 수석은 공천을 못 받았는데요. 당시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배제시킨 겁니다.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거를 엔조이하는 그런 안주된 생활을 갖다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이제 의정활동이 좀 더 폭력적이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폭력 의원이라고 낙인 찍히지 않았을 건데. 이번 선거는 셀프 공천이란 걸로 정확히 망한 선거입니다. 이번.
저런 악연은 잘 안 잊혀지죠. 네. 내일은 이 김종인 위원장과 이해찬 대표가 만난다고 하는데 이 대표도 4년 전에 같은 아픔이 있어요. 이렇게 네. 다시 만날 줄은 몰랐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김정은 위원장이 민주당과 통합당을 넘나들었던 이력 때문일 텐데요. 이번에는 통합당 의원들이 김 위원장과 악연을 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가치관에서 조금 떨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너무 거지 마시고 당내 이견을 시비로 표현하는 건 그리 적절치는 않아 보이는데 대한야당이 되겠다고 하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정부가 소비를 늘리려는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줄여주는 특혜는 엉뚱하게 국산 제품보다 고가의 수입품에 유리해집니다. 이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승용차에 붙이던 개별 소비세를 당초 이달까지만 깎아줄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런 특혜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하율은 7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이번 달까지 출고가 3천만 원인 승용차를 사면 개별 소비세를 45만 원만 내면 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개소세 인하폭이 줄어 10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국산 승용차는 이번 달에 구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연히 그래 하겠지. 우리나라에서 하겠지. 가격이 최고 국물 변수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6월달 이전에 좀 뽑아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왕이면은 조금이라도 금액이 더 DC가 될 때 좀 뽑으려는 고객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기존 100만 원이던 할인 한도가 없어져 대부분 고가인 수입차의 경우 다음 달 이후 구매가 유리합니다. 출고가 2억 원인 차의 경우 다음 달부터 개별 소비세 300만 원을 할인받게 돼 기존 한도인 100만 원보다 200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올해 들어 5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9% 넘게 내수 판매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 폭이 확 줄어드는 하반기엔 사실상의 가격 인상에 대응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혼란과 불만들이 저희들이 그 일선 영업소에 문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는 자동차가 출고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만큼 이달 중 계약하더라도 다음 달 인도받게 되면 할인 폭이 적어집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이런 역차별도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유료 채널로 다시 볼 때 국내 사업자보다 해외 사업자가 규제를 덜 받아서 같은 영화여도 장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종영한 TVN의 인기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한 장면입니다. 같은 장면을 국내 유료 VOD와 해외 사업자인 넷플릭스를 통해 시청해봤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의 다리에 구더기가 들끓는 장면을 비교해봤는데 해당 장면을 여과 없이 그대로 내보낸 넷플릭스와 달리 국내 VOD 영상에는 흐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면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서로 다른 규제 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유료 VOD 채널이 실시간 방송 다시 보기 서비스를 할 경우 사후 규제를 받습니다. 심의에 어긋나는 장면이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거쳐 흐림 처리한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같은 해외 사업자는 사후 규제를 안 받습니다. 이 같은 심의 비대칭으로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받고 콘텐츠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방송시장의 비대칭 심의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 때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의 국내 복귀 여부가 뜨거운 화제입니다. 김연경의 높은 몸값에 셀러리 캡이 변수로 거론되지만 채널A 취재 결과 흥국생명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극적으로 올림픽 본선 티켓을 딴 여자 배구 대표팀. 맏언니 김연경이 11년 만에 국내 무대를 노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해외 진출이 어렵자 원소속팀 흥국생명으로 유턴을 고려하는 겁니다.
편하게 그냥 가능성 정도 타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변수는 셀러리 캡입니다. 팀의 연봉 상한선은 옵션을 포함해 23억 원. 흥국생명은 이미 이재영, 이다영과 10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김연경이 복귀하면 규정상 최대 6억 5천만 원을 받는데 남은 6억 5천만 원으로 다른 13명이 연봉을 나눠야 하는 처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선수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 하지만 채널A 취재 결과 흥국생명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셀러리 캡은 추후 협상할 문제라며 김연경 영입의 최우선 순위를 뒀습니다. 저희 선수니까 저희가 협상을 해야죠. 저희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팀에서 뛸 수 있도록. 이다영이 토스하면 동시에 김연경, 이재영이 뜨는 환상의 조합. 흥국생명의 최종 퍼즐이 완성될지 대구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스포츠 세상의 숨은 고수를 찾아갑니다. 팔씨름하면 영화배우 마동석이 떠오르시나요? 마동석을 이긴 한국 팔씨름 챔피언을 만났습니다. 고수를 찾아서 이민준 기자입니다. 힘과 힘의 대결. 맞잡은 두 팔 너머로 찰나의 희비가 교차합니다. 팔씨름 영화 주연까지 맡았던 마동석을 이긴 남자. 좀 미세한 차이로 제가 조금 더 세긴 한데 바로 한국 팔씨름 챔피언 홍지승입니다. 순해 보이는 외모에 방심했다간 이렇게 당하고 맙니다. 씨름 선수들도 체구가 큰 미군들도 그에겐 손쉬운 상대입니다. 마동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마이사님은 일반인이 아니세요. 기술은 아주 부족한 게 있는데 근력만큼은 프로 선수 레벨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력 차이를 감안하고 덤벼봤지만 진짜 장난 아니야. 그 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20살에 팔씨름을 시작해 벌써 13년. 팔뚝은 이미 일반인의 2배가 넘습니다. 흔히 알통이라 부르는 엄청난 상완근을 가진 상대를 단번에 꺾어버리고 병뚜껑을 종이처럼 접는 비결도 바로 이 탄탄한 팔뚝 덕분입니다.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 3위까지 올랐지만 팔 부상으로 이제는 곧게 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팔씨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세계 챔피언을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팔씨름의 재미도 느끼게 하고 감동을 느끼게 하고 세계 최고를 향한 괴력의 사나이, 그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중부지방에는 종일 먹구름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지금도 서울 등 중부와 내륙 곳곳에는 약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 정도 더 온 뒤 그치겠고요. 내일 아침부터는 다시 화창한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더위가 잠시 주춤했던 중부지방도 내일부터는 다시 더워지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7도, 의성과 대구는 31도까지 올라서 강한 볕이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이 뙤약볕에 내일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고 오존 농도도 덩달아 높아지겠습니다. 오존은 입자가 워낙 작아서 마스크로도 차단이 어렵습니다. 한낮에 긴 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될 텐데요. 서해안과 남해안, 내륙에서는 짙은 안개가 우려됩니다. 특히 서해안과 인접한 해안가 도로에서는 더욱 조심해서 이동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목요일에도 중부와 서해안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새벽에만 살짝 지나는 정도입니다. 주 후반에는 7월 하순만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어메이징 그레이스. 백인 청년이 흑인 교회에 총기를 난사해 흑인 9명이 숨진 사건 추모식장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이 노래를 선창했습니다. 오바마 자신도 흑인이지만 분노를 표현하기보다는 화해와 신의 은총을 말한 겁니다. 또다시 미국이 인종 문제로 혼란에 뒤덮인 지금이라서 다시 꺼내보니 더 감동적이죠. 반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분노와 증오만 표출하며 시위대를 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폭력 시위대를 설득하는 건 다른 시위자들 몫입니다. So what I need y'all to do right now at 16 is come up with a better way. Because how we doing it, it ain't working. 이 영상 이후 비폭력 시위를 당부하는 해시태그가 붙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건 그저 따뜻한 포옹일지도 모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